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호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입니다. 세 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나지완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반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전반기 마지막 방송인 만큼 후반기를 예상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2023 야구의 참견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경로 변경 5강 재예측이 되겠습니다. 반환점을 좀 돌고 난 후에 좀 예측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가 여러분들의 자존심 회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존심 회복 필요하신가요? 아니, 제가 사실 바꾸지 않으려는 생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갑자기 뭐 두산이 연승을 타죠.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새롭게 들어오면서 김태군 선수 영입하면서 또 5연승이죠. 갑자기 좋았던 뭐 KT 키움 또 연패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측이 지금 제대로 맞아떨어질지 이제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측을 하긴 했는데. 김도환 기자도 좀 많이 바꿨죠? 저 한 3팀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와, 5팀 중에 3팀을 바꿨다고요? 진짜 많이 바꾸셨네. 근데 이게 예상을 빗나가는 게 또 야구의 매력이잖아요. 또 전문가라고는 합니다만은 또 매번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세 분 그리고 KBSN 해설위원 중에 시즌 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과 과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승팀과 5강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전에 예상을 했던 분들이 우승팀으로 어떤 팀을 꼽았고 5강팀으로 어떤 팀을 뽑았는지 한번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전 예상은 일단 오늘 나와 있는 장성호 해설위원이 우승팀 예상 LG로 했고요. 김도환 기자가 LG, KT로 꼽은 분이 6분 가운데 나지완 위원과 박용택 위원 2분이 그렇죠. KT로 뽑았었습니다. 그냥 묻어가겠다는 거죠. 묻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5강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LG, SSG, KT는 모두 그리고 키움도 모두 5강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기아 3명, 두산 2명, 롯데 1명, 롯데 1명이 김도환 기자였죠. 예.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겨울에 유광남 선수를 비롯해서 FA 선수 보강을 또 잘했고 그리고 또 김상수 선수를 비롯해서 투수진도 탄탄해졌었기 때문에 저는 봄에는 롯데자이언츠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즌 전에 예상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특히 뭐 삼성 라이온즈의 최하의 추락은 그 누구도 사실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최하위를 차지했던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중위권 싸움에 참가할지는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늘 그 시범 경기 성적이 좋았고 4월달 성적이 좋아서 시즌 초반에는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롯데의 시즌 초반 5월달까지 행보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것도 사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시즌 전에 했던 예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우승팀과 5강팀을 예상을 했을 때 이분들이 경로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재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한 우승팀과 5강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이 예상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야, 6명이 모두 LG를 선택을 했어요. 네. 이거 진짜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6명이 다 LG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LG 트윈스의 경기력과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2강으로 꼽히고 또 랜더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아요. 그 선발을 보면 김광현 선수 흔들리고 있죠. 박종훈 선수 다시 퓨처 쓰겠죠. 그렇죠. 오원석 선수 지금 6월 이후에 평균 자책점이 거의 6.7점대니까 사실 국내 선발이 이렇다 활약을 지금 펼쳐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메카티 선수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엘리아스 선수만이 혼자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선발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지까지 같이 흔들리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LG의 우승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하던 팀이 같이 잘하게 되면 랜더스도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쟁팀이 약간 처지고 LG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LG 쪽으로 몰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LG 6분이 모두 LG 우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줬고 5강에 보면은
LG 6분 다 추천을 했고 SSG 6명, KT 3명, 키움 4명, 두산 4명, 롯데 3명, 기아 3명, 그리고 한화 1명 이렇게 됐는데 김도환 기자가 세 팀 바꿨다 그랬잖아요. 하나 들어갔어요. 5강 시즌 전에 LG, SSG, 롯데, 키움, KT였는데 이번에 세 팀을 LG, SSG는 그대로 가고 두산, 기아, 한화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이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험 아닙니까? 보험? 이거는 아니에요? 다 걸쳐놓은 거잖아요. 네, 아니, 다 걸쳐놨다기 하기보다는요.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그 기세에 대한 그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말 경기를 딱 봤는데 뭐 두산하고 기아는 뭐 연승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뽑았고요. 그렇죠. 네. 한화 이글스를 끝까지 이제 롯데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일요일 경기 더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롯데자이언츠도 저는 LG 트윈스한테 이것도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지켰고 또 한화 이글스도 SSG가 최근에 안 좋긴 하지만 굉장히 그 강팀인데 완사이드하게 지금 힘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화 이글스 최근에 7할 때 승률 10경기 7승 3패거든요. 한화 이글스가 후반에 좀 일을 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이게 보니까 시즌 전이랑 지금이랑 그대로 지조지킨 분은 윤희상 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기 어떤 그 심지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은 윤희상 위원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시즌전 전망하고 지금 바꿔야지 여기 나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유상 의원이 그래서 못 나온 겁니다. 아니, 나지원 야구장 몇 내내. 명 바꾸셨어요? 저는 몇 명을 바꿔요? 아니, 몇 팀 바꿨어요? 사실 바꾼 팀은 이제 롯데와 두산. 아, 롯데 두산을 바꾸셨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 후회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롯데자이언츠가 뭔가 기동력과 함께 모든 게 합쳐졌을 때와 지금 두산 베어스가 브랜든 선수가 온 이후에 정말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됐고 8연승. 이러면서 8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뀐 모습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제씩 잡아서 오늘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로 변경 5강 재예측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2023 시즌 어우L1이 되겠습니다. 어우L. 어우에. 많이 들어보셨죠? 어우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어차피 우승은 두산. 어차피 우선 두산이었는데 어차피 올해는 우승은 두산. 네. 올해는 어우L. 어차피 우승은 LG. 근데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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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사실 아니에요. 어우엘은 아직 모른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우도 그때와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다. 다르죠. 어허, 알겠습니다. 그때의 어떤 그 두산의 느낌은 진짜 누가 봐도 강팀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선수단 구성 그리고 감독의 카리스마 그리고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 이런 삼위일체가 프런트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모습과 지금 LG의 모습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우두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동감하는 게요. 물론 지금 SSG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LG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LG가 지금 빈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루사, 도루자가 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도 좀 미스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 원투펀치 가운데 켈리 선수가 조금 부진하고 국내 선수 선발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격력, OPS 이런 것도 1위고 희생몬트도 많이 되고 강점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약점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주루사에 대한 약점은 아마 이제 연규혁 감독이 이제 80경기 정도 치렀잖아요. 그러면 승부수를 띄울 딱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올 것 승부수를 네, 띄울 시기가 올 아직 것이다. 사실 아니에요. 뭐 60경기 이상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선수들한테 아마 주문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뭔가 우리가 확실한 플레이만 하자. 확실한 어떤 그 주루 플레이만 하자. 주루사 줄이자. 그리고 도로시도 내가 진짜 최대한 낼 때만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승부수를 띄울 때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수비 실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루 쪽에 서건창 선수가 실책이 좀 많았잖아요. 시즌 초반에. 맞아요. 그쪽 부분하고 이제 문보경 선수 쪽이 이제 좀 실책이 많거든요. 맞죠. 네, 그쪽은 사실 2루 쪽은 뭐 신민재 선수가 최근에 이제 수비에 나오면서 뭔가 이제 좀 개선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보경 선수 실책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지환 선수가 조금만 더 카바를 해준다고 한다면 실책 개수도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은 점차 개선될 여지가 네. 충분히 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장성호 위원님과 이제 김도하 기자님이 이제 단점을 얘기해 주셨다면 LG의 뭔가 장점을 좀 더 얘기해 알겠습니다. 볼 텐데요. 유일하게 400득점 이상을 하고요. 400타점을 기록한 팀이 이제 LG 트윈스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월등하게 기록을 앞서고 있는데 특히 이 상황에 클러치 상황 WPA를 봤을 때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LG 트윈스가 8.15로 2위가 SSG인데 3점대입니다. 이런 클러치 상황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지금 LG 트윈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LG 트윈스가 강점이다.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뽑아봤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LG 트윈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두 분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선발 로테이션상에서 LG 트윈스가 허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일단 대표적으로 켈리 선수가 올 시즌 좀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플러커와 임창규가 지금 로테이션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있지만은 나머지 세 선발이 지금 너무 구멍이 큰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LG의 치명적인 약점은 선발이에요. 선발이다. 네. 근데 켈리 선수는 지금 뭐 6승에 뭐 4.58의 평균 자책점인데 일단은 뭐 들쑥날쑥한 피칭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버리기는 좀 아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팀의 공헌도라든가. 근데 켈리 선수가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전완근 쪽이 좀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좀 시즌 초반에 안 좋았는데도 로테이션을 계속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좀 지나고 이제 공백기가 한 열흘 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치료를 잘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반기에 켈리는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피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플러커가 켈리는 그냥 간다고 보고 임창규가 과연 상대팀 3선발과 붙어서 잡아낼 수 있는 카드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 포스트 시즌 가면 4명의 선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이민호 지금 5경기밖에 못 나왔고요. 맞습니다. 김윤식은 지금 5점대 평균 자책점에 지금 아마 그 퓨처스에 가서 아마 다시 등판을 하지 그렇죠.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한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예요. 임창규를 4번으로 돌린다고 해도 그 3번 자리를 과연 최근에 이종용이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종용 카드가 과연 선발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포스트 시즌 나가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종용 카드는 어떻게 보면 불펜데이의 첫 번째 그렇죠. 투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선발이라기보다는 불펜데이의 첫 투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상형 선수도 사실은 기대만 좀 옵니다. 이상형 선수는 뭐 제대하기 전에 연경혁 감독이 뭐 극찬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면 무조건 선발 로테이션 합류시켜서 근데 2경기 만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퓨처스에 내려보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포스트 시즌에 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뭐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뭔가 지금 얘기가 계속 솔솔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알로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저는 LG 트윈스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발 얘기는 지금 LG 트윈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그 트레이드 얘기도 나왔고 켈리에 관한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2019년부터 지금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투수 보면은 켈리, 알칸타라, 쿠에바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방출이 된 요키시 요 4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알칸타라와 쿠에바스는 지난 시즌 약간 좀 여유를 가져서 올 시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키시는 4년 연속 700이닝 넘게 소화를 했고 올 시즌 결국 부상으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는데 켈리 역시 요키시와 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까지 700이닝 거의 가까이 던졌습니다. 올해도 좀 100이닝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상의 걱정도 있고 그 부상을 과연 떨쳐낼 수 있을까? 예전에 그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김두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LG 트윈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말에 이제 핫 이슈였던 외국인 1대1 트레이드 설이 있었어요. 외국인 트레이드, 외국인끼리의 예, 외국인 투수 간의 트레이드 설. 이건 모팀 외국인 파트에서 그 확인을 해줬던 내용인데요. LG 트윈스가 켈리와 삼성 라이온즈 뷰캐넌의 트레이드를 조금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부분이니까 다른 팀들도 요거를 조금 감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삼성 라이온즈에서 LG의 그 정교한 타격을 갖춘 외야수를 같이 좀 끼워 넣고 또
또 LG 트윈스는 그러면 삼성으로부터 유망주 투수까지 좀 끼어들어서 함께해서 2대2로 하고자 했다라는 썰이 있었어요. 이게 토요일날 굉장히 핫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차명석 단장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이 LG 우승시키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다음에 저는 커뮤니티 안 봅니다.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트레이드 시도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맨 끝에는 LG 트윈스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는 뭐 2연패만 해도 정말 내려갈 팀으로 대서특필되고 이러던데 왜 이렇게 우리 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라고 해서 행복한 고민이죠.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지만 이 설이 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LG 트윈스가 켈리에 대한 고민은 갖고 있다.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켈리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고 아까 장성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발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 더더군다나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포스트 시즌에서 과연 선발진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 결국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아직까지 LG 트윈스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남은 하반기 LG 트윈스의 어떤 그 선수나 운영의 목표는 아마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우승을 차지하면 그것만큼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럼요. 전력 그대로 그런데 가져가면서. 만약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1등으로 한국수를 직행을 했는데 실패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과감한 투자를 안 했냐라는 만약에 우승을 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대형 트레이드를 해서 좋은 투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프런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우리가.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트레이드로 영입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승을 못하게 되면 왜 이렇게 좋은 찬스를 잡고 놓쳤냐. 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못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장 의원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차단장하고 맨 끝에 차단장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요. 켈리 선수 그러면 시즌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갑니다. 대신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플 경우는 교체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완근 얘기를 조금 전에 그 장 의원께서 하시지 않았었나요? 근데 볼을 못 던질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를 받으면서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컨디션은 그동안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켈리 선수의 몸 상태가 아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느 시즌 같았으면 켈리 선수 정도 되면은 몸 컨디션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그렇죠. 있는데 올 시즌은 사실은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쉽지는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LG 트윈스 얘기를 지금 저희가 아주 심도 깊게 아주 길게 좀 했는데 LG 트윈스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후반기에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그런 약점도 있고 어떤 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은 SSG 랜더스도 지금 2경기 반차면은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가운데 잘 지키고 있다면은 랜더스에게 한 번쯤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쯤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그 팀 자체의 구성원이라든가 뭐 선발 투수라든가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이 있어야지 LG가 뭔가 성적이 안 좋을 때 치고 올라가서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SSG가 사실상 완벽한 구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선수들 자체도 부상 선수도 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선발진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LG 트윈스를 잡으러 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SSG를 봤을 때 일단 베테랑 선수들의 노쇠화를 제일 걱정했어요. 노쇠화. 사실 SSG가 선수들 구성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높은 편에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에 붙었을 때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후반기가 점점 흘러가면서 이런 선수들의 베테랑들 뭐 40이 넘는 선수들이 지금 다 대부분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선수가 지금 요 며칠 빠졌는데 그렇죠. 확실히 공백이 보여요. 아하. 이런 선수들이 뭐 LG 트윈스를 비교했을 때 한 팀을 더 만들어도 될 정도로 뎁스가 세다. 하지만 아직까지 SSG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기회가 온다면 이 선수들로 채워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SC 랜더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시즌 초반부터 랜더스의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수치상으로 보면 뭐가 특별한 게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강팀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게 강팀. 그러니까 랜더스의 경기를 보면 강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초가 딱 선발인 것 같아요. 선발에서부터 선발이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조금씩 뭐 큰 균열은 아니지만 균열이 조금씩 생긴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난해만큼 어떤 압도적인 그런 모습은.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김광현 선수인데요. 김광현 선수가 그 랜더스필드에서 공을 던지고 허공에다가 혼자 그 굉장히 자책하면서 제가 김광현 선수가 그런 모습을 그런 제스처를 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뭔가 뜻대로 안 되는 모습. 제가 봐서는 SSG 랜더스는 김광현 선수, 아까 또 언급해 주신 박종훈 선수가 살아나야 맞아요. LG를 따라잡을 수 있지. 그 국내 선수 토종 선발이 지금처럼 간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력이 있는 디펜딩 챔피언 SC 랜더스가 다시 한 번 더 우승 행가래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LG 트윈스가 과연 2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흥미롭게 남은 시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변경 5강 예측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5강 남은 세 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위 두산부터 8위 혹은 한화까지 촘촘합니다. 지금 4경기, 5경기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여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장성호 의원이 5강 예측하면서 이하 대신 두산을 했는데 네. 그 두산 베어스 예상이 딱 적중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8연승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승하기 전에 사실 얘기를 한 연승하기 거거든요. 전에 예, 이미 예. 두산은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랜든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한 2경기 보니까 그냥 알칸타라, 곽빈, 브랜드는 공략하기 쉽지 않겠구나 상상이 역시 확실한 선발이 카드였어요. 구축이 됐다. 네, 1, 2, 3가. 네, 1, 2, 3가. 그런데 김동주가 지금 지난주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일요일 경기에서 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런데다가 그 두 선수, 그러니까 선발들이 좀 비었을 때 장원준 선수가 좀 쏠쏠하게 좀 활약을 잘했죠.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강력한 거는 결국에는 1, 2, 3예요. 1, 2, 3가 너무 셉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개 팀 1, 2, 3 가운데 가장 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곽빈은 한 경기를 제외하고 11경기가 2자책 이하 경기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 딱 제외하면 2점 이상 내주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고, 뭐 알칸타라는 뭐 시즌 초부터 계속 지금 뭐 최근에 뭐 2점대로 평균 자책점이 올라갔지만 좋고, 브랜든 들어와서 3경기에 지금 0.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승이 한 번 이어지면 쭉 갈 가능성이 높고, 연패 끊고 다시 연승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분명히 만든 데다가 이게 선발 투수들이 잘 던져주니까 사실 그 두산이 타선이 그렇게 막 시원치 않았거든요. 예, 점수도 많이 못 빼고, 김재환 부진하죠. 양의지도 사실 홈런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전체적으로 타선이 그렇게 짜임새 있는 타선이 아니었는데 선발들이 잘 던져주다 보니까 야수들도 같이 덩달아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력이 그렇죠.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두산 베어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선을 보면은 타선의 짜임새도 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강승호, 뭐 박준영 이런 선수들이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말로 홈런을 극적일 때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승엽 감독이 강조했던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뭔가 투수들이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오늘 경기 뭐 8연승 이후에 또 이제 실책도 12경기 동안 한 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든 면들이 지금 예전 허술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실히 지금 신구 조화가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봤을 때 진짜 두산 베어스는 예전 진짜 잘 나갈 때 모습 있죠. 딱 지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정도로 보세요? 선발 좋죠. 그다음에 6, 7, 8, 9가 확실합니다. 김명신, 박치국, 정철원, 홍건이에요. 거기 이 선수들이- 이영화도 이제 네, 이영화도 중간에 네, 껴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완 불펜이 조금 부족했는데 최승용 선수가 선발에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또 던져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거예요. 맞아요. 완벽한 거예요. 공수주가 지금 좁혀서 완벽합니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네. 전력이 달라졌다. 공수주가 지금 완벽해요. 그렇죠. 사실 뭐 최강팀입니다. 허경민 선수도 주말 시리즈에 나오지 않았어요. 좀 뭔가 잔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회를 강승호와 박준영이 적재적소에 메꿔주면서
뭐 허경민 선수가 없어도 될 정도로 지금 두산 베어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가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산 못지않게 지금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트레이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이었었죠. 김태군 포수를 영입하고 류지혁 선수를 삼성에 내보내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한꺼번에 또 교체를 했고 일단 트레이드는 기아가 원했던 것이었고 네, 그렇죠. 항상 포수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포수 결국 트레이드 이뤄냈네요. 네. 사실 뭐 기아의 안방마님 구하기는 올 시즌의 기아로서는 수건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수건 사업을 해결했는데요. 그 FA로 박동원 선수가 이제 LG로 떠나면서 그 이후부터 전임 장정석 단장도 추진을 했었었고요. 그때는 이제 롯데가 손성민도 상무에 있었고 또 롯데가 지시환도 있어서 롯데한테도 찔러봤다고 저는 그런 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삼성 이제 김태군 선수하고 이제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요. 유지혁 선수를 내보내고 김태군 포수를 영입하는 1대1 트레이드를 성사시켜서 일단은 안방마님을 보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수건업이라고 얘기하다 안방마님 결국은 뭐 고속도로 무슨 결국 고속도로에서 수건업을 이뤄냈는데 작년에 박동원 선수 영입을 하면서 꽤 효과를 많이 봤고 근데 재밌는 것은 박동원 선수가 그리고 나서 바로 FA로 팀을 떠났어요. 김태군도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니냐? 기아 팬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BFA 계약 나올 겁니다. BFA 저는 계약 무조건 할 해야 것이다. 된다고 100% 봐요. 확신합니다. 장기 계약할 거다. 네. 그러니까 FA 신청 전에는 무조건 단연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단연 왜냐하면 계약할 것이다. 작년에 박동원이라는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다시 한번 한다? 아마 기아 팬들은 가만히 안 난리 있을 날 거예요. 거예요. 네. 난리 날 거예요. 김태군도 받아들일 것이다. 무조건 받아들여요. 김태군은 FA 도전하지 않고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기아처럼 안방이 허약한 팀이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기존 포수들 웬만한 팀 다 다 있어요. 갖췄습니다. 지난 FA 이동하면서 다 갖췄어요 이제는. 네. 뭐 사실 뭐 김태군은 그냥 기아에 남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면 FA 나가서 왜냐하면 FA 나가게 되면 또 금액 차이가 또 구단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사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본인도 안정된 그 추후의 어떤 그 선수 생활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올 시즌을 치르고 그리고 FA에 대한 이제 어떤 막연한 걱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없애면서 마음 편하게 야구할 수 그러면 있다.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나이가 좀 이원석의 적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원석. 네, 왜냐하면 이원석 선수는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제 FA 단연 계약, 저 BFA 단연 계약할 거는 생각 네,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2달 동안 봤던 이원석은 키움 히어로즈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연 계약을 해준 모습이 김태군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기아 타이거즈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원석 선수라는 BFA 트레이드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사례잖아요. 맞아요. 사례면 저는 생각보다 빨리 BFA 단연 계약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트레이드 얘기를 해봤고 외국인 선수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명 다 바꾸겠다는 기사가 나왔죠? 네. 하루에 2명 다. 마리오 사실은 앤더슨은 사실은 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앤더슨까지 오후에 네.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역사적인 보도자료 하루 두 탕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오전에 산체스 영입, 오후에 파노니 영입 이렇게 맞아요. 해서 하루에 지금 외국인 선수 2명을 다 바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메디냐 선수는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앤더슨 선수를 보낸다? 이건 굉장히 반신반의했던 전문가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었고요. 기아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앤더슨 선수를 보내냐 마냐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바꾸는 거로 결정을 했고 산체스 새로운 외국인 대만 리그에서 뛰고 있던 산체스는 어제 등판을 했는데 결과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타자는 10개 잡았습니다. 무사사구 경기였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무사사구 경기였습니다. 그 특유의 그 견제 동작 보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어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전 제스처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월요일 쉬고 이제 이 야구의 참견이 나갈 때 이거를 무슨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분명히 KBO 쪽이나 심판 쪽에서 정립을 해줘야 돼요. 아니다, 잘못됐다, 아니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 맞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부터 계속 산체스 경기 때 상대팀 감독의 어필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마운드를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흔들 예.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뭔가 얘기죠. KBO 쪽에서 확실한 답을 빠른 시일 내에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특유의 견제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운영이라든가 어떤 제구력 이런 거는 꽤 괜찮아 보였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슬라이더가 좋았고요. 삼진을 10개를 잡았는데 슬라이더로 7개, 빠른 공으로 3개를 잡았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대만 리그에서 투니라이온즈에서 올 시즌 성적이 1점대에 8승을 기록하고 맞습니다. 넘어왔거든요. 맞습니다. 6월 MVP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산체스 선수가 영입되기 전에 브랜든 선수도 대만 리그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좋은 성적을 데뷔 전에 정말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상황에서 계약하고 메디컬 테스트하고 3일 만에 지금 등판을 했는데 대만이니까 대만 리그에 그렇죠. 출전 선수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만 리그의 성적이 그대로 데뷔 전에 묻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모습이 생기면서 이제 대체 용병이 뭔가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체 용병이 들어온 선수들이 정말 다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다른 구단들도 이제는 조금 우리 팀 외국인이 안 좋다? 그럼 빨리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산체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카르도 산체스가 잘 던졌잖아요. 직전 등판에 좀 많은 실점을 했지만 네. 일단은 뭐 승리 요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이 산체스라는 이름이 야구하기 참 좋은 이름입니다. 옛날에 그 SK SK 산체스 사망이었지 네, 않습니까? 앙헬 산체스. 앙헬 산체스 앙헬 산왕이야 산체스. 산왕. 예. 예. 요미우리까지 산체스는- 진출했던 선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하고 이 산체스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 산체스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보이지 판원에는 이미 검증이 된 검증이 된 선수고 선수죠. 그리고 양현종의 윤영철의 이의리 선수도 이제 다시 올라와서 만약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아까 선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기아도 그렇다면 선발이 이제는 완전히 갖춰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갖춰줬고 갖춰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LG와 맞먹는 타선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느끼기에는. 그렇죠. 네. 저 또한 LG를 넘어설 수 있는 타격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제가 사실 은퇴를 해서 친정팀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타격하는 모습들이 김도영과 나성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황대희 선수가 다치긴 했지만 김선민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거의 완전체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 활약만큼은 LG와도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반기 기아 타이거스가 그래도 잘 버텼던데 그 핵심적인 선수가 전 임기영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기영 선수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반기에 32경기에 나와서 50이닝을 던졌습니다. 투구수가 구원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을 거예요. 과연 임기영 선수를 후반기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임기영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은 기아에게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죠. 무조건 관리해야죠. 예, 예, 투구수가 좀 많은데 근데 임기영 선수도 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선발 탈락을 하면서 합작했을 텐데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결국 이겨내고 구원으로서 선발일 때보다 더 귀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이 흔들릴 때 임기영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기아는 더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선발들이 5명제 구축이 되면서 임기영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선발이 구축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과부하에 있던 선수를 관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트레이드 얘기로 잠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류지혁 선수가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되면서 내야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2루에 김선비 다시 복귀를 했고 박찬호 유격수, 김도영 선수가 이제 3루. 이제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내야가 꾸려졌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기에 포지션 문제로 사실은 굉장히 좀 기아도 시끄러웠었잖아요. 이제는 정리가 끝났다고 봐야겠죠? 예. 정리가 사실 끝났죠. 예, 끝났고 백업으로는 뭐 김규성 김규성이라든가 있고, 네. 아니 뭐 변우혁도 사실 뭐 1루와 3루 커버가 가능하니까 뭐 최정용도 있고요. 그렇죠. 최정용도 있고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또 1루와 외야를 또 같이 볼 수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지혁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를 하고 방망이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기아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포수라는 이 마이너스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바꿨을 때 참 이해가 많았어요. 어떻게 유지혁을 보낼 수가 있느냐. 맞아요. 시즌 초반에 그렇게 활약을 잘해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올라서려면 일단은 마이너스인 포수진을 어떻게 지금 꾸려야 되느냐. 이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혁이라는 출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쨌든 3루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2루 김선빈으로 베스트 멤버가 짜여진 건 맞는데 아까 김규성이라는 물론 백업이 있긴 하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부상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누가 백업할 거냐. 류지혁이 있을 때는 류지혁 선수가 슈퍼 백업이다 보니까 이 포지션 저 포지션 다 소화할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가 하나 빠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죠. 네. 아, 그렇게 되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정규 멤버가 부상 없이 한 시즌을 꾸려간다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전제 조건이 강하게 지금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약에 부상 선수가 나온다면 유지혁 선수가 했던 그 슈퍼백을 김규성 선수가 채워줘야 될 그렇죠. 거예요. 뭐 수비 쪽에서는 안정된 역할을 하고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고 또 질롱 코리아를 다녀오면서 타격 문제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채워줄 선수들은 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타이거즈 레전드 출신이신데 유격수 박찬호, 삼루 김도영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이 근데 이거 문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진짜 조심스러운데 제가 과감하게 박찬호 선수랑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 이런 주제가 있다. 근데 너와 김도영의 관계를 너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현장에서도 그러고요. 김도영 선수는 아직까지는 박찬호 선수한테 수비 쪽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다고 보고요. 박찬호 선수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했고 하지만 김도영 선수는 타이거즈를 10년, 15년 이상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발목 부상도 있었고 김종국 감독도 맞아요. 부상 당하기 전에 유격수를 생각 안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부상을 당하고 온 이후에는 타격 쪽이나 이제 움직임을 위해서 3루 쪽으로 고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찬호 선수랑도 얘기를 했을 때 수비 쪽으로는 아직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본인이 직접 그래요? 네네네 그런 얘기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친구네. 그래서 네. 이제 사적인 대화니까. 네, 그래 이제 한번 사적인 얘기를 대화니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 타이거즈 선수로서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한테 그런 뭔가 조금씩 질타가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는 타격 쪽을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3루가 맞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아, 근데 유격수 수비까지 맡으면서 타격까지 네. 살리기 사실 쉽지 않다. 참 이벤트 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맞아요.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문동주를 거르고 김도영을 뽑았다. 그 그렇죠. 얘기가 네. 사실은 가장 많죠. 그런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네. 이런 선수를 받고 안 쓸 수가 있냐? 그 얘기가 사실은 가장 그렇죠.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문동주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근데 그거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 감독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예. 팀을 꾸려서 어떤 결과를 그럼요. 내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는 예.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문동주를 거르고 김도영을 뽑았기 때문에 야 이거 무조건 박아놓고 써야지. 그렇죠. 15년짜리인데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팬심이에요. 팬심. 예. 근데 그 팬심이 자꾸 넘어서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에게 가지 말아야 될 질타들이 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맞아요. 그럼 지금 맞죠? 정확하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박찬호 선수랑 통화를 하면서 충고 아닌 충고를 했던 게 제발 좀 기본에 충실해라.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이런 질타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얘기도 방법이죠. 좀 해줬는데 근데 박찬호 선수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도영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김도영 선수 타격 쪽에서는 중요한 건 문동주 때문이긴 한데 아니 감독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문동주. 기승전 문동주 사실 제가 이제 현역 때 문동주냐 이제 김도영이냐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났죠. 네. 근데 저한테도 이제 제가 그때는 주장이었을 때 그런 자문이 있었지만 정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뭐 젊은 선수이긴 하지만 신인 유망주가 이제는 아니에요. 팀을 이끌어야 될 선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문동주는 정말 커리어를 점점 쌓고 있고 김도영 선수는 부상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잖아요. 좀 어쩔 때 보면 뭐 박찬호 선수가 좀 치근할 때가 있긴 해요. 이 정도까지는 질타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제가 개인 채널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박찬호? 도구로왕을 2번 차지했던 선수다. 근데 지금 김도영의 실력으로 과연 박찬호를 밀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왜 김도영이 어떻게 박찬호뭐 이렇게 감쌀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참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저는 모든 선수들이 잘 되기 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얘기가 뭐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네,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정답은 결국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종국 감독 그 코치가들이 결정을 네, 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 저희는 맞아요. 그냥 의견을 낼 뿐이지. 네, 제시할 뿐이죠. 팬들의 의견도 분명히 존중해야죠. 어떤 의견을 네. 존중할 부분도 있고 뭐 두 분의 의견도 마찬가지. 그러나 결정은 어쨌든 김정훈 감독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김정훈 감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탄력 받았죠. 탈락 받았습니다. 팬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참 이 타이거즈의 레전드와 타이거즈의 선수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거즈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타이거즈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고, 올 시즌 어쨌든 남은 시즌 타이거즈의 행보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롯데 얘기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지완 의원이 현재 8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을 제외하고 롯데가 가을 야구로 갈 것이다라고 경로를 변경 갑자기 틀었어요 지금. 네. 8연승 하는 팀을 제끼고. 근데 아까 사실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두산 베어스가 이 기록만 봤을 때 되게 타이트한 게임을 많이 하면서 안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브랜든 선수가 온 이후에 정말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을 하게 되고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뭐 다시 네,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에 이제 제가 5강권을 생각했던 이유는 박세웅과 이제 나균환의 이 원투 펀치를 기대를 하면서 뭔가 5강권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했는데 바꾸겠습니다. 두산으로 갈아타시는 두산으로. 거예요? 네. 오케이, 두산으로 네. 갈아타신다. 그러면 아까 두산을 제외하고 롯데를 넣었는데 다시 두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첫 예측할 때 유일하게 롯데를 넣었다가 이제 롯데를 뺐죠. 외국인 선수 3명이 정말 애매해요. 그렇죠. 반즈, 네. 스트레일리 그리고 렉스까지 정말 이 선수들 교체해도 이상하지 않고 뭐 교체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롯데 자이언츠도 뭐 기아가 워낙 잘 나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승부수를 던져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 역시 이제 롯데의 강점 중에 하나는 선발진이 꽤 괜찮다. 꽤 좋은 선발진을 갖추고 있다가 사실은 4, 5월 달 좋은 성적 날 때 어떤 장점이었었는데 그 장점이 최근에 약간 좀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부진하다는 것인데 스트레일리 선수가 기록을 보니까 6월 2일 날 3승째를 올린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승 추가가 없고 지난 일요일 경기에도 4이닝 나와서 4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스트레일리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좀 안 좋았다가 5월에 좋았다가 6월에 다시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안 좋거든요. 그러면 롯데가 지금 계속 성적이 루징 시리즈 계속 루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위닝 시리즈를. 그러면 결국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한 경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스트레일리를 바꿔야 되냐 마느냐 사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단을 내릴 거면 조금 그 더 처지기 전에 그렇죠. 더 처지기 전에 뭔가 결단을 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민규 단장이. 근데 결단이 필요한 시기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반즈 선수가 7월 2경기에서 13이닝 동안 3대 차이로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박세웅, 나균환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균환 선수가 복귀와 한 경기 가졌는데 글쎄요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균환 선수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해 사실 풀타임 첫 해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 통증 때문에 한번 말소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이제 점점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할 텐데 지금 9위와 3위까지 몇 경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을 박세웅과 나균환이 메꿔줘야 되는데 이런 팔꿈치 뭔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지다가 LG는 한 경기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때 7월 맞아요. 8일 경기였었죠. 네, 그러니까 9경기 동안 계속 잘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봐야 돼요. 일시적인 부진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나균환 선수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나균환 선수의 주무기는 포크볼입니다. 그렇죠. 근데 팔꿈치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팔꿈치 연증이라 나균환 선수의 장점은 포크볼인데 포크볼과 가장 연결된 부분은 팔꿈치입니다. 가장 그렇죠. 무리가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팔꿈치 부상에 대한 한번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던질 때 팔꿈치 부상에 대한 염려를 생각을 하면 못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못 던질 수 있어요. 그럼 과연 포크볼이 없는 나균환이 과연 그렇죠. 뭔가 리그에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좋은 성적을 다시 한번 낼 수 있을까? 사실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불안 요소라고 봐요. 이인복 선수도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선발진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월 이후의 기록을 보니까 팀 타율이 롯데자이언츠가 2할 오픈으로 최하위. 전체적으로 마운드도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공격력도 지금 롯데가 좀 주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렉스 선수가 지난해만큼 확실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부상. 부상의 여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그러니까 앞쪽 다리죠. 이게 앞쪽 다리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버텨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무릎이 아프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앞쪽 무릎은 스트라이커 존 상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낮췄다.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타구에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장타도 많이 안 나오고 있죠. 홈런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롯데가 홈런포가 많이 나오지 있지 않거든요. 뭐 한동희도 뭐 최근에 뭐 한 2달 만에 거의 한 뭐 77일 만에 홈런 때리는 거. 거기다 담장도 작년에 많이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따발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점수를 낸다는 게 소총부대로 점수를 진짜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게 한 시즌치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홈런이 주는 장점을 아예 롯데자이언츠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한 방이면 역전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조차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는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렉스 이야기 하셨으니까 투수가 될지 타자가 될지 모르지만 성민규 단장은 공식적인 워딩은 인터뷰는 제가 외국인 바꾼다고 한 적도 없고 안 바꾼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리스트업은 해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외인 선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제가 봐서는 또 이제 기아 얘기가 나오지만 기아가 지금 승부수를 걸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승부를 걸어야 될 팀인 게 플러스 11까지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근데 11개를 지금 다 까먹고 어쨌든 일요일 날도 저는 롯데의 최근 흐름이면 이거 LG한테 또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이 있었지만 그 경기를 또 어떻게 지켰어요. 그 경기 놓쳤으면 5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미스테리한 게요. 5할을 지키는 미스테리한 힘이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저는 롯데자이언츠에서 한번 승부를 걸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불펜 투수들 관리해 줄 때 많은 등판을 갖고 난 이후에 힘 떨어졌을 때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관리를 해줘야지 빠르게 보충이 된다. 빠르게 복귀가 된다. 회복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롯데가 5할이 무너지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5, 뭐 4, 6 뭐 이렇게 갈 때 교체한다? 늦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적다고 봐요. 이미 그땐 늦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내릴 거면 진짜 5할 승부 언저리 있을 때 요때 진짜 뭔가 확실하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럴 때 사실 뭔가 프론트 쪽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 외국인 선수 바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 살짝 덧붙이자면 승부수를 걸어야 될 문제들이 왜 나와야 되냐면 나균환과 박세웅이 아시안 게임을 가게 되면 2주 뭐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전력의 큰 공백이죠. 이 두 투수들이 원투 펀치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마저 확신이 부진하다. 없다? 그렇더라면 빠른 기회에 뭔가 승부를 보는 것도 그 생각도 하긴 해야 되겠네. 아시안 게임도 생각을 해야겠네. 예.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이건 완전히 주축인 선수가 그렇죠. 기둥 두 개가 꼽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외국인마저 맞아요. 말씀하신 불확실하면 이거는 진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럼요. 시기에 기둥이 다 빠져 있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승부를 볼 거면 빨리 조금 더 확신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세 분의 생각은 외국인 교체해야 된다. 반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레일은 확실히 구위가 떨어진 것 같아. 스트레일리 교체해야 된다. 렉스도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타자 바꿔서 중간에 데려가가지고 타자 쉽지는 않죠. 맞아요. 야, 이게 쉽지 않다.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도 않고 확률도 안 높아요.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도박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그러니까 다른 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이글스가 하나이글스 5강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그레디 대신 닉 윌리엄스 왔지만 윌리엄스도 1월 때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외국인 타자가 괜찮은 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롯데자이언츠는 어찌 됐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오히려 렉스 선수의 무릎 상태의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게 확률이 더 높다. 작년에 렉스 선수가 대체 선수로 와서 잘해줬어요. 렉스도 맞아요. 대체 선수로 네,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몸이 건강할 때 렉스는 잘 친다는 얘기거든요. 경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오른쪽 무릎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빨리 정상으로 만드느냐가 명의를 찾아야겠네요. 더 빠를 네.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확률이 더 높다.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준을 빨리 찾아서 알겠습니다. 예. 중위권 순위가 매일 바뀌고 있는 가운데 NC 다이노스도 이제 4, 5위권 계속 지키고 있는데 NC 다이노스도 사실 어렵게 좀 지키고 있다면 최근에 좀 사실은 별로 썩 좋지는 못합니다. 무너졌죠, 5할이. 다들 근데 NC는 5강에 안 넣었어요. 5강에 다들 안 넣었고 최근에 사실은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15경기에서 3승 12패, 10경기로 따지고 보면 2승 8패 그렇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팀 분위기도 최근에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뭐 박건우 선수가 이제 퓨처스에 가면서 지난주에 이제 1승 4패거든요. 맞아요. 예, 주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모두 영봉패를 당했고. 예.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의 공백이 이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공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분위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내려보낸 거로 봐야 돼요? 박건우 선수 그걸 공백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가 이제 그 중요한 상황에서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8회 이제 좀 교체를 해달라고 뭐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팀의 어떤 그 지향성에, 그러니까 강인구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지향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퓨처스에 내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개인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의 봉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박건우 선수가 지금 손아섭 선수하고 팀 내 가장 잘 치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박건우 선수도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선수고 그렇죠. 그러면 불러서 충분한 대화를 뭐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분명히 박건우 선수도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는 결국에는 팀에 더 녹아들면서 팀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봉합을 했으면 낫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공백 이후에 사실 성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NC 다이노스.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의 공백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21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네, 21년 김태형 6월 달에. 감독에 있었는데 네. 김태형 감독의 그 당시의 워딩을 보면은 박건우가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서 2군에 가서 푹 쉬라 그랬다. 야구는 팀이다. 그 선수 때문에 팀 분위기가 잘못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감독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강인권 감독의 워딩을 보면은 원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서 박건우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지난주 경기를 하면서 박건우가 여기저기 불편함을 호소한 건 사실이고 고참으로서 실력뿐만 아니라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라고 네. 강인권 감독의 워딩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했던 얘기와 강인권 감독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부분이 있어요. 야구는 뭐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김태형 감독이 그 당시에 그 매년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시키면서 강력한 어떤 그 카리스마로 두산 베어스를 다시 재건한 그럼 어떻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NC 다이노스는 지금 주인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박건우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박건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아름답게 포장을 그렇죠. 하면서 박건우 선수가 뉘우치면서 경기에 계속 나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너무 아쉽게 다가온다는 더 거죠.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자들이 강인권 감독한테 그러면 강 감독님 박건우 선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강 감독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박건우 선수가 개인 면담을 가지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강 감독이 좀 아쉽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임 단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박건우의 복귀 시기는
현장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한 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 팀들이 중위권 어떤 결과를 올 시즌 마지막에 가져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후반기 예상을 위한 경로 변경 5강 재예측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하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위권 탈출 과연 가능할까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한화 이글스가 물론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5강에 뛰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위권하고 지금 뭐 한 3경기밖에 차이 안 나니까 맞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네. 특히 산체스 영입한 이후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덜려졌다고 보세요? 저는 뭐 외국인 선수의 원투펀치도 좋다고는 보지만 고정된 라인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고정. 네. 그 천호 감독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네, 하나가 맞아요. 바로 고정된 라인업이었잖아요. 이 뭐 예전에도 이 명장들의 얘기를 들었을 땐 잘하는 선수는 계속 나가야 돼. 라인업이 항상 고정됐었는데 확실히 이 이진영 선수가 리드오프에서 잘해주고 있고 또 노시안 선수가 지금 MVP급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너지가 지금 고정된 라인업으로 확실히 최원호 감독이 지금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화 이글스의 타선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테이블 세타진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이진영과 김인환이죠 지금. 네. 어떻게 물론 결과가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두 선수가 테이블 세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이 올드스쿨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약간 다른 느낌의 테이블 세타진인 거죠. 일단은 뭐 이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근 야구 트렌드와 좀 일맥상통하는 뭐 리드오프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김인환 선수가 이제 이번에 고정이 되면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 노시환,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이 1, 2, 3, 4번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산체스가 영입해서 승리 요정된 것보다 더 큰 맞아요. 효과라고 봐요. 그 예, 테이블 1, 2, 3, 4번. 세타진이 그렇게 고정되고 그것이 중심 타선까지 연결된 것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정은원 선수가 이제 이번에 계속 고정이 됐었잖아요. 이번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은원 선수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뭔가 계속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노시만 최은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김인환이 이번에서 뭔가 이제 장타도 때려내고 안타도 때려내고 뭔가 찬스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도 득점력이 3, 4번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최근에 하나가 연승을 만들어내면서 중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몇 명 만나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이기는 맛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한화 중요한 이글스 얘기네요. 선수들이 야. 그동안 사실은 이 패배의식을 맞아요, 걷어내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맛을 알게 된 한화 이글스 선수들 저는 5강이 5강 도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충분하다. 들고요. 오. 뭐 지금 이 기세라면 한번 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요일 일요일 경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을 야구죠. 가을 야구까지 예, 충분히 그리고 간다. 제가 프론트에 물어보니까 훈련량을 7월 들어서도 가장 안 줄인 구단이 한화 이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단도 젊고 WBC 후유증도 없고 모든 선수들이 지금 부상 선수도 거의 없고 해서 한화 이글스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4월달 성적만 제외해 놓고 본다면 한화는 지금 사실 중위권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팀입니다. 예. 지금 출발이 너무 안 좋았죠. 맞아. 출발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약간 하위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도 김도환 기자는 5강 갈 것이다. 네, 충분히 저는 도전할 것이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두 것 분은 같아요. 어쨌든 제 예측에서도 한화를 넣지는 않았는데 한화의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뭐 기세가 나쁘지 않으니까 뭐 선발들도 트로이카 체제가 또 구축이 됐고 박상원이 또 마무리 맡으면서 괜찮아졌고 타순도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짜임새가 있는데 맞아요. 5강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 확실한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세가 하주석 좋은 건 선수가 이제 좀 사실인데. 들어오게 되면 하주석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좋은 강해지죠. 짜임새가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 이글스를 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3위부터 9위까지가 이제 후반기가 시작된 이후 이제 한 30경기, 40경기 안에 정말 이 중위권들이 어떤 싸움을 할지 되게 궁금한데 그 안에서 하나 이글스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 안에 왜 가능성을 보여줬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원투펀치가 강력하고 일단 승리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서 정착된 이런 라인업들이 경험이 좀 더 쌓이다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젊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 이글스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한 가지 그러면 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한화 이글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연 하주석을
1군에 올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 좋은데 굳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팬들도 보니까 의견이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구단에서는 최원호 감독의 첫 번째 워딩은 지금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굳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징계를 다 끝냈잖아요. 끝냈죠. 이제 그리고 이제 풀체스에서 선수 경기 뛰고 있잖아요. 예, 네. 뭐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최원호 감독이 결정을 하겠지만 팀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처럼 뭐 헬멧 던지고 또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겠죠. 이제 뭐 반응도 뭐 잘못한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을 하고 저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러세요?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정말 야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몸 잘 만들고 딴짓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지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마이너스라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겠죠. 확실하게 성숙된 모습을 보일 거라 확신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동희 전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5강 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하주석 선수 와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고 확실히 플러스가 돼준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닉 윌리엄스가 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하주석과 닉 윌리엄스가 와서 좀 맹활약 해준다면 일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얘기까지 5강 중위권 경쟁의 얘기까지 아주 뭐 숨가쁘게 정말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아주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없으시죠? 오늘 다 충분히 얘기하셨죠? 네. 뭐 이 정도 참견이면 뭐. 저는 그래서 뭐 아직도 참견이 남았어요. 이 무슨 얘기하고 후반기에 싶은 거예요? 대해서 참견을 봤는데 이 후반기에 꼭 보고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요? 뭐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딱 하나를 뽑았어요. 김도영과 문동주 맞대결. 누구요? 김도현과 문동주 맞대결.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오. 이 자존심 싸움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싸움이 꼭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다. 한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성사 될 것 같은데요? 네, 조만간에 그래서 기아 하나 붙으면 당연히 네. 이제 되겠죠.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오늘 숨가쁘게 KBO 리그 중위권 또 후반기에 대해서 참견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함께 참견해 주신 분 우리 장성호 해설위원, 나지원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